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정보처장 김규태입니다. 현재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구글에서 이메일을 업무용인 경우는 하이웍스 인증받은 메일을 쓰도록 하고, 학생은 네이버 웍스에 있는 이메일을 쓰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구글 캘린더를 쓰시는 분들은 네이버 웍스에 있는 캘린더를 쓰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웍스에 메신저가 있습니다. 이 메신저는 교수자와 교직원, 그리고 학생이 모두 카톡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구글에 있는 드라이브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오피스 365에 이 부분은 유료로 저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는 원드라이브 1TB입니다. 한 사람당 1TB인 원드라이브에 쓰게 하고,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 그다음 구글 슬라이드는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구글 폼은 MS에 있는 MS 폼즈를 쓰도록 해서 이런 구글에서 쓰던 환경을 오피스와 네이버 웍스에 쓸 수 있도록 하면서 korea.ac.kr로 도메인을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과 이메일만의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협업 툴이라는 환경을 고려하여서 양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2일 처장 간담회와 그리고 9월 7일 교무위원 회의에서도 공감했던, 그리고 공유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글 용량을 축소하는 방법은 구글 캘린더,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것들을 구글 테이크아웃을 이용해서 이메일은 엠박스 파일로 변환을 해서 EML로 변환하고 압축해서 하이웍스에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구글 캘린더는 그냥 다운로드도 해도 되는데 ICS 파일로 해서 네이버 웍스에 들어있는 캘린더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 365의 PPT, 엑셀, 그다음 워드, 원드라이브 해서 기존의 구글에서 쓰던 협업 툴에 대한 많은 솔루션을 새로운 협업 환경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설계하고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게시하고 공유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혹은 OBS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수업을 녹화하거나 해서 MP4 형태로 동영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동영상이 만들어졌을 때 유튜브 계정으로 업로드를 하여서 공유를 하면 수업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설문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는 구글 폼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의 협업 툴에서는 구글이 아니라 MS 폼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혹은 네이버 웍스에 들어있는 네이버 폼으로 설문조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는 어떻게 했느냐. 학교 블랙보드에 있는 줌으로 하면 되긴 한데 이전에 구글 캘린더에 있었던 구글 미트,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구글 미트를 썼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MS 팀스에 들어있는 모임이란 것과 그리고 네이버 웍스 안에 있는 캘린더 안에 구글 캘린더에서의 구글 미트처럼 화상 회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온라인 강의를 공유하는데 기존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셨었는데요. 이때 유튜브를 할 때는 실제 특정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공유하기도 좀 어려웠고 어떤 그룹에 대해서 공유하기에도 좀 어려웠습니다. MS 오피스 365에 보면
스트림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스트림이라는 서비스는 수업, 모임, 프리젠테이션 및 교육 세션의 비디오를 만들 수도 있고요.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링크를 설정할 때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혹은 고려대학 소속 사용자 혹은 특정 사용자로 제한해서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에 들어갈 때 포털을 통해서 들어가면 편리합니다. 포털에 들어갔을 때 협업 툴이 오피스 365하고 네이버 웍스 이 계정을 다 만드셨으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쓸 수 있는데요. 오피스 365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피스 365 아무를 모르시면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오피스 365 로그인을 이동합니다. 고려대 협업도구 오피스 365 환경하고 여기에 네이버 웍스 환경이 있습니다. 네이버 웍스 환경도 클릭을 하시면 계정을 만드시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네이버 웍스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영상을 이제 게시하는 거를 이제 보고자 했을 때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앱이 있습니다. 앱을 클릭을 하셔서 이제 앱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요. MS 오피스 365에서 생산성에 관련된 앱을 더 봅니다. 이런 그 앱이 나옵니다. 보면 원드라이브는 1TB까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어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개인 파일을 이렇게 이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워드나 엑셀이나 그리고 파워포인트 이 부분은 오피스에서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노트는 태블릿 PC가 있을 때 화면을 직접 써서 필기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서 저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고 그리고 녹화를 할 때에도 이 필기를 그대로 녹화해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이 스트림인데요. 이 스트림이 수업, 모의, 프레젠테이션, 교육, 비디오 녹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새 녹음 녹화에서 새 녹음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로드 단추가 있는데요. 업로드를 눌러서 이렇게 MP4를 만들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동영상을 플레이하는 단추가 보이고 녹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렇게 하나 올라갑니다. 그럼 이거를 유튜브처럼 공유한다고 그러셨을 때 여기에 보면 공유 단추가 있습니다. 공유 단추가 있는데요. 이 공유 단추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링크 복사, 팀스 돼 있는데 전자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링크 복사 해서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링크 복사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 편집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든 링크에 있는 모든 사용자 하게 되면 모든 사용자에게 볼 수 있는 링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편집 가능되어 있는데 요거를 보기 가능으로 바꾸고 혹은 특정 사용자에서 몇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링크를 이제 복사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요 링크를 이제 주변에 이제 공유를 하면요. 제가 이거를 제가 엣지를 일부러 엣지를 실행시켜서 여기 한번 링크를 붙여 보겠습니다. 한번 링크를 붙여 보면 요 링크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그 비디오 화면이 나오고요. 나오고 여기 이제 올린 mp4 파일에 대해서 이 마이크로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스트림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그 다음 비디오 설명을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설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연습 삼아 올리는 것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목까지도 예를 들어서 수업 연습이다 뭐 이렇게 2021년 뭐 11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의견이나 의견을 달 수도 있고 동영상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튜브 공유하듯이 이 링크를 공유하시면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동영상에 대한 스트리밍까지 이 MS 오피스 365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막도 있고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이제 유튜브 기능처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스트림, MS 스트림이라는 걸 이용해서 볼 수가 있는 좋은 방안이고요. 한 가지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여기에 원드라이브를 실행을 했을 때요. 여기 원드라이브 실행시키면 여기 이제 스트림에 관한 그 동영상 부분만 있는데 원드라이브를 이제 실행을 하면 여기에 이제 그 원드라이브 안에 mp4나 이런 거 올리면 자연스럽게 여기 보시면 파일 형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동영상 같은 것들이 비디오에서 아이콘 자체가 MS 스트림의 형태로 되어서 이미 동영상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리밍 되는 환경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유튜브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 이제 온라인 강의 튜브 강의를 공유하는 유튜브를 스트림으로 이제 바꿔서 서비스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여기 아까 그 스트림이 있었는데요. 그 스트림에서 스트림에서 이제 생산성 보기에서 스트림이 있었잖아요. 스트림이 있는데 여기서 새 녹음 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녹음 녹화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카메라 이렇게 해서 화면 공유도 할 수 있고요. 보면 여기 로드 중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화면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녹화해서 이 저장할 수도 있고 녹화 화면을 화면 캡처할 때 화면을 캡처해서 화면 녹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스트림 속에 녹화하는 기능도 있고요. 녹화한 걸 업로드했을 때 걔를 스트림하는 기능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 혹은 퀴즈를 내는 부분은 기존에 구글 폼을 많이 쓰셨는데요. MS의 폼스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의 폼스는 똑같이 오피스가 떴을 때 여기에 이제 앱스 가운데 앱을 선택해서 바로 밑에 폼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메뉴에 보이지 않으면 생산성에서 보기 위해서 폼스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럼 퀴즈 되어서 새 퀴즈를 만들 수 있거든요. 퀴즈를 만들면 되는데 퀴즈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 구글 폼스처럼 여기에 이제 내용을 연습 삼아 물어봅니다. 뭐 이렇게 쓰고 이제 양식을 새로 추가하는데 보면 요게 라디오 버튼 이제 하고 이제 뭐 선택하는 체크박스도 바꿀 수 있고요. 텍스트를 받을 수도 있고 날짜를 할 수도 있고 리크루트 척도 파일 업로드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택 항목을 해서 제가 어느 학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고려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쓰고 안양대학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복수 답변 이렇게 선택하면 얘가 체크박스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래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 이제 뭐 보면 옵션 순서를 이렇게 섞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랍다운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제목이나 분기 추가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그리고 여기 그림도 넣을 수 있거든요. 삽입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테마를 여러 개 이제 바꿔가지고 여러 형태의 질문 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마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에 설정
설정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응답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답할 수 있다. 혹은 조직 내부의 사용자가 응답할 수 있다. 혹은 조직의 특정 사용자가 응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 기능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몇 가지 옵션들은 기간을 설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응답마다 전자메일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응답을 수집하기 시작하면 이제 요 링크 단축 URL을 이제 공유하시면 요 링크를 공유해서 복사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게 되면 이제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MS 오피스에 요 그 설문조사를 하시거나 혹은 요 그 네이버웍스에 가보시면 네이버웍스는 포털에서 네이버웍스를 가실 수 있습니다. 가실 수 있으면 네이버웍스에서는 여기에 보면 여기도 설문이 있습니다. 설문을 선택을 해보면 폼스 그 네이버웍스에서의 폼스가 있는데 새 설문 해가지고 여기 새 설문, 투표 일정 잡기, 뭐 메뉴 잡기, 교육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 템플릿이 있으니까 템플릿을 보고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회식 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선택을 하면 이런 날짜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메뉴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성을 추가해서 이런 미리 보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날짜를 이렇게 선택하고 하는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명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완료를 해볼게요. 한번 완료를 하면 요걸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링크 복사해 가지고 이걸 이제 똑같이 제가 링크를 외부에 공유를 하면요. 네이버웍스에서 공유를 하면 여기서 네이버웍스 이걸 이제 제 걸로 보면 설문 수정을 한다거나 설문 설정을 한다거나 설문 결과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글 폼스를 쓰시던 분들은 MS 요 폼스를 쓰셔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혹은 네이버에 있는 폼스를 써서 하거나 해서 두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화상 수업, 이제 녹화 없이 할 때인데요. 저는 녹화를 하고자 했을 때는 OBS 스튜디오로 화면 녹화를 보통 합니다. 아까 MS 스트림으로도 화면 캡처를 해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녹화를 해서 업로드할 때는 MS 스트림을 쓰면 되실 것 같고요. 기존에 구글 미트를 써서 이제 캘린더를 통해서 이제 그 화상 회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웍스 캘린더에서 날짜를 예약하고 화상 회의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혹은 오피스 365의 팀스에서 모임 시작으로 이제 화상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요 네이버 웍스 혹은 네이버 웍스에 들어가서 여기에 캘린더가 있습니다. 캘린더 딱 들어가 보면 캘린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캘린더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추가를 하면요. 캘린더에서 연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회의, 보충 수업이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캘린더 이름 참석자를 넣을 수 있는데 화상회의 추가가 있습니다. 화상회의를 회의 링크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통역회의도 있더라고 보니까 통역에서 음성을 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일단은 화상회의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최대 2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장하게 되면 캘린더에 이제 회의가 만들어졌는데요.
회의에 들어가서 이제 회의 화상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바로 네이버웍스 에서 이제 앱을 이제 설치를 한 상태에서 실행해 보면 여기에 화상회의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이제 이 화상회의가 이제 생기는데요. 그러면 통화 참여되어 있고 카메라 끄기, 끄기, 마이크 끄기, 스피커 끄기 되어 있는데 통화 참여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화면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참여자 한 명 되는데 꼭 그림이 줌의 화면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웍스에 있는 화상회의를 솔루션을 써서 여기에도 화면 공유가 다 있습니다. 화면 공유 클릭을 해보면 화면 공유 이제 쭉 이래 있거든요. 쭉 이래 있고 화면 공유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보면 회의 정보 복사라는 게 나옵니다. 회의 정보 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본다 그러면요. 여기에 이제 요걸 가지고 제가 저한테 방금 링크를 다른 걸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링크를 이제 해서요. 메일 쓰기에서 제가 방금 복사 네이버 웍스의 화상회의 작가한테 이제 보내고요. 그럼 다른 분들한테 보낼 똑같겠죠, 그죠? 화상회의 해가지고 복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보내기 이렇게 했거든요. 보내기 했으면 이제 제가 저한테 이제 메일이 이제 왔을 텐데요. 그럼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들어가서 메일이 왔을 겁니다. 이제 00 이제 웍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거기에서 방금 화상회의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네이버 웍스 회의 참여라는 게 이제 네이버 웍스 회의 참여라는 게 나왔는데요. 그럼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에 앱 사용 중에만 하고 여기에 바로 이렇게 제가 카메라 켜고 통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르게 통화 중입니다 됐는데요. 그럼 이렇게 이미 제가 지금 이미 열었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른 분들이 여러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는 것처럼 이제 요 네이버 웍스에 있는 화상 회의 이걸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가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팀스, 이제 팀스를 쓰시잖아요. 이제 팀스를 쓰면 오피스 365를 쓰게 되면 제가 오피스 365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MS 폼스 되는데 오피스 365가 오피스가 이제 보면요. 제가 오피스 365를 이제 실행을 바깥에서 바로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아까 포탈로 들어가 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 이 팀스가 있습니다. 팀스에 있는 팀스를 들어가 보시면 이 팀스에서 안에 이제 팀스가 뜨고요. 물론 여기서 데스크탑용으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용 할 때는 팀스를 이제 실행하면 되겠죠. 팀스 하게 되면 그래서 팀스를 이제 데스크탑용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행하시면 이제 화면에 이제 뜨게 되는데 조금 기다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런 모임이 이제 모든 팀 되는데, 제가 사무 자동화 모색이라는 사무 자동화 모색이라는 이제 팀에서 요 안에 회원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회원들이 있으면, 이 오른쪽 위에 보면 이 팀스, 수업에 있는 어떤 학생들 모임이다. 아니면 어떤 그룹이다. 했을 때 이 모임을 누르면, 이 모임 단추를 누르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하면서 이 비디오 설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참가하게 되면 컴퓨터 오디오와 실내 오디오 지금 참가하게 되면 바로 팀스에서 이제 화상회의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되고 이제 모임에서 이제 시작된 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참가하도록 이제 모임 링크를 복사하고 참가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모임 링크 복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작되고 여기에도 보면 공유가 있거든요. 공유 있어서 여기 이제 화면 공유를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방금 제가 그 링크를 하나 복사를 해서 이제 보내면요. 보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여기서 방금 한 거를 제가 팀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음에 MS 팀스에서의 화상회의 링크를 하면 여기 좀 길죠 이렇게. 그래서 보내겠습니다. 자, 보내면 여기 이제 와서 제가 그 오피스 365 여기 팀스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메일이 왔을 겁니다. 메일이 와서 이제 화이웍스 보면 여기에 MS 팀스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긴 게 있잖아요. 이걸 딱 실행을 하면 팀스가 실행되면서 이 디바이스 수가 그럼 사무자 모임도 있는데 여기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여기 카메라를 켜거든요. 사용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스마트폰에 화면을 켜보겠습니다. 여기 켜졌잖아요, 그죠? 여기 켜졌는데 여기 이제 모임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이렇게 양쪽에 대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화상회의를 다른 분들하고 할 때 요거는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상 수업을 녹화 없이 할 때 네이버웍스 캘린더에 날짜를 예약하고 화상회의 연결을 하는 방법. 다음 오피스 팀스 365 팀스에서 모임을 시작을 해서 화상회의를 논의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링크를 공유하시면 화면 공유도 다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혹은 퀴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폼스 쓰시던 거를 MS 폼스를 쓰시거나 네이버웍스에 폼스를 쓰시거나 둘 다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 온라인 강의 공유는 유튜브를 하시던 거를 원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업로드를 해서 스트림 형태로 해서 링크를 공유해서 비디오를 공유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오늘 첫 번째 협업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